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 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3일이고요. 이제 5월 달도 뭐 다음 주면은 거의 이제 끝나네요. 네, 다음 주면 끝이죠. 오늘 지수는 좀 아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서 좀 밀리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2600을 지키지 못하고, 밑으로 좀 내려와서 반등을 해주지 못했다. 그만큼, 시장을 끌어주는 주도 모멘텀은 좀 없었다라는 게 아쉽기는 한데, 계속 말씀드리죠. 이런 V자 반등이 들어오고 나서는 이쪽에선 좀 쉬어줘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요 이틀 정도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밑에 하락의 추세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도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죠. 요 자리에서 이렇게 꺾여가지고 좀 아쉬운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715포인트 위쪽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횡보하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주니까 저는 지금 같은 이런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할 만하게 밑으로 떨어진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떨어지더라도 우리 몇 포인트까지 열어놨죠? 2550포인트까지는 열어놓으면 되니까 괜찮다. 거기다 제가 이 시장은 좀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예. 여기서 1,400원 자리에서 1,400원 자리를 한번 깨니까 요거를 밑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요 한 3일 정도 위쪽으로 올라갔을 뿐이지 이제는 1,400원이 새로운 저항대가 되면서 밑으로 좀 내려왔고 제가 어쨌든 지금 추세로 봤을 땐 1,350원까지는 당연히 내려가야 됩니다. 예, 당연히 내려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참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1,400원 이상 자리가 되게 익숙하거든요. 보시면 1,400원 이상 자리가 12월부터 이렇게 5월까지 한 6개월 정도 1,400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원화 되게 싸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주봉으로 넘겨볼게요. 예, 이렇게 주봉으로 넘겨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1,300원 이하짜리에서 이런 식으로 2024년 1,300원 이하짜리에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많이 올라가 봤자 1,300, 한 50원, 60원? 그러니까 지금은 달러 지수 자체도 정상화로 돌아오고 있는 것보다 물론 우리나라의 특별한 이슈 때문에 이게 원화가 강세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원화 절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러가 좀 빠져주고 있는 건데요. 뭐가 어찌 됐던 현재는 달러가 이런 식으로 약해지고 원화가 강세진다라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지수적으로 봤을 땐 분명히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다. 저게 조금 더 유지가 되면서 지수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분명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수를 끌어주면서 반도체 쪽에 대한 선순환매는 돌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잘 나가는 슈퍼스타 같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원전이 됐던 아니면 뭐 조선, 방산 다 좋아요.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뭐 이제 꼭대기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여러분들 지금 이런 종목들은 좀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현대로템 제가 소개 한번 시켜드렸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선택하시려면 반도체에 지금부터 기다리고 계신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가장 편안한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빠른 종목들을 좀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시고 계속해서 시장을 쳐다볼 수가 없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저점에 사셔서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역시 전고점을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 돈 1억 5,350만 원 돈 정도까지 왔고, 특이한 건 비트코인만 현재 이렇게 좀 급상승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더리움도 상승을 했는데 전고점은 아직 한참 멀었죠. 이런 식으로. 예, 한참 멀었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솔라나 한번 볼게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뭐 전고점이 35만 원, 40만 원대인데 뭐 반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같이 반등을 했지만 25만 원짜리에서 아직 움직여주지 못한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도 비트코인은 요 자리에서 요거 뚫고 올라가면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발작을 해서 미국 국채 값이 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미국 그렇게 믿고 있었던 미국 국채 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투자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달러, 뭐 금 이쪽으로 옮겨지는데 그와 반대로 요즘엔 상식과 좀 어긋나게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또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라는 건 시장 참여자들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보다는 투자자산 선호 심리가 훨씬 더 짙게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왜 지금 주식 시장인데 왜 못 가고 있냐? 결국에는 지금 중심에서 미국이 자꾸 저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흥지수로 돈이 들어오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의 기다림과 속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음. 달러가 조금 더 떨어져 주고 거기다가 미국 국채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분명히 우리나라 쪽으로는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꼭 확인하고 새겨 두셔야 돼요. 보시면 오늘 지수는 빠졌지만 외국인들 매도세가 그렇게 세진 않죠. 두 시장, 양시장 합쳐서 1000억이 안 됩니다. 800억 조금 넘고요. 보시면 선물 쪽에 한 5천 계약, 4,800계약 정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옵션 쪽에서 한 3천 계약 정도 들어왔으니까 결국에는 외국인들도 우리 지수 이만큼이면 싸다라고 판단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시가총액 코스피 200 종목의 특징들을 본다면 뭐 역시나 계속 강한 거는 원전입니다. 물론 오늘 보시면 가장 올라간 건 현대건설, 예, DLENC, GS건설 뭐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이제 내수 건설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 요즘에 홀텍이라는 회사 여러분들 좀 네이버에 홀텍이라고 쳐보면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그건 설명을 못 드리지만 현대건설은 그런 홀텍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SMR 원자력 관련된 그 회사인데 결국엔 현대건설과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은 같은 원전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예, 현대건설은 이젠 아파트 짓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그럼 건설사들이 갑자기 왜 올라갔을까? 결국엔 건설사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그리고 두 번째 6월 3일에 있는 대선 테마가 있는 거죠. 결국엔 누가 됐던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결국에는 부동산의 붐은 무조건 일어납니다. 땅을 파고 새로운 걸 개발하고 새로운 걸 짓고 이런 사이클은 항상 돌기 때문에 현대건설, DLNC, GS건설이 같이 올라갔고 아모레퍼시픽을 좀 봐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제 채널을 많이 구독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힌트는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간. 아모레퍼시픽을 사라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다기보단 아모레퍼시픽을 얘기하면서 APR 같은 종목들, 결국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네요 라고 말씀드렸고, 한국콜마 신고가 찍고 있네요 라고 말씀드렸고, 코스맥스 일단 신고가, 얘도 신고가. 이게 바로 짝꿍 매매거든요. 음. 코스맥스, 한국콜마, APR, 며칠 전에 상장한 달마글로벌, 또 바이오비주, 뭐 이런 종목들이 심지어 상장할 때마다 뭐 따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률을 보이고 그 다음에 전통주였던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가 이렇게 신고가 영역에서 논다면 결국에는 아모레퍼시픽만 밑에서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 아, 내 종목만 안 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사실 그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아모레퍼시픽도 화장품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면 다른 종목이 갈 때 얘는 조금 뒤늦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요 시간만 버텼다면 요 한 달 반이죠. 남들 갈 때 못 갔던 시간이니까 요 한 달 반만 좀 버텼다면 오늘 급상승의 아모레퍼시픽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을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 좀 기분이 저도 좋아서 요거 코멘트를 좀 한번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역시 방산 쪽 보자고 했죠. 눌러줄 때마다 보자. 풍산, 그 다음에 방금 보여드렸던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위치가 다 좋아요. 또 보시면 자 보이시죠? 넥스원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로템 신고가 또 전일 신고가 뚫으려고 하고 있죠. 거의 뚫었죠. 그 다음에 풍산은 조금 밑에 떨어져 있을 거예요. 풍산은 좀 밑에 있죠. 음.
제가 요선을 왜 그려놨게요? 요게 제가 요선을 딱 부딪히면은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 시스템, 요 종목까지. 역시 얘도 신고가 영역에서 빠지지 않고 있어요. 예,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빠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건 뭐냐? 주도했던 섹터들의 힘은 그렇게 쉽게 빠지질 않아요. 그렇게 쉽게 빠지질 않는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오늘 그럼 시장은 약했는데 뭐가 더 약했니? 신재생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 뭐 미국의 뉴스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는데 우리나라 정책 이런 것 때문에 갔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CS 윈드는 그렇다 치더라도 CS 베어링이 저는 이날 상한가 간 거는 조금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다시 지금 리턴 해주고 있는 모습 보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2차전지 쪽은 좀 좋지 않네요. LNF, 이스스페이스 케미칼, SK 이노베이션, TCC 스틸, 뭐 에코프로 머티. 2차전지는 좀 좋은 움직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2차전지를 혹시나 이제 비중이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니니까 지금은 보지 않고 일단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면서요. 오늘 인민멘토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모두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